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아주 옛날에 했던 방송인 찬송이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아버님이 찬송이 인생 플랜이 있다면서 크게 벽에 붙어있는 표를 보여주는데 태몽부터 전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으로 시작하여 목표는 하버드 대학교 입학이라고 붙여놓고는 한 살 단위도 아니라 개월 단위로 목표를 정해놓습니다. 학교도 보내지 않고 1년에 1개 국어씩 마스터하여 총 9개 국어를 마스터한 후 본격적 하버드 입학을 준비하고 미스코리아 대회에 출전하고 하버드에 입학하는 게 최종 목표였는데요. 아버지는 언어뿐만 아니라 이런 워킹까지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평소 서 있는 자세까지도 교정을 해줍니다. 어머니 역시도 찬송이를 앉혀두고 어마어마한 잔소리를 했었는데요. 2014년엔 여성조선에서 홈스쿨링만으로 8개 국어를 마스터했다면서 언어교육 노하우를 기사로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엔 뜬금없이 팀탑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에 연습생으로 들어갔다며 데뷔를 준비한다더니 진짜로 아이돌로 데뷔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아이돌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처참하게 망했고 이후로 소식이 잠잠했는데 2022년엔 라인업 디 오디션이라는 뮤지컬의 주연급인 한겨울 역으로 이름을 올렸고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뮤지컬 내용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연습생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자라 뮤지컬 배우를 하는 걸 보면 나름 꿈을 이룬 느낌이기도 한데요. 예전 영상에서 재벌가로 시집간다던 아이라며 이혜은 양을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모든 것이 연출되었던 주작이었다는 인터뷰를 했던 것을 보면 찬송이 역시도 제작진의 연출이 들어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뭔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했던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기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뭔가 부모 잘못 만난 느낌으로 인생 하드 모드 들어간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제주 유령 세자매 사건입니다. 2021년 제주도의 한 주민센터에 남편의 사망 신고를 하기 위해 한 여성이 들어왔는데 함께 23살, 21살, 14살의 딸들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가 우리도 출생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들은 주민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모든 일들의 전말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세 자매 모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그동안 호적에도 올리지 못한 것은 물론 법적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의료 혜택도 못 받고 학교도 못 다녔다고 합니다. 휴대폰조차 개통할 수 없어 아버지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해왔고 당연히 취업도 불가능해서 어머니에게 몇 번이나 출생신고를 요청했지만 어머니는 거절했었다고도 합니다. 검정고시도 응시하지 못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EBS 강의를 통해 집에서 공부를 하면서 검정고시 준비는 계속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교육적 방임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자 출산할 때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출생신고를 못했으며 남편이 대신한 줄 알았다고 했다고 하네요. 이후 딸들이 친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을 하여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3년에 이제야 사회 속으로 들어왔다는 기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가족들은 주민센터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내게 되었고 16살이 된 막내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고 하네요. 다음은 태어나자마자 빚 상속받은 아이들입니다. 2021년 시사 직격에 나왔던 이 아이는 사회에 꽤나 큰 파장을 몰고 왔었는데요. 이제서야 27개월이 된 귀여운 아이지만 아버지가 10억 빚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서 그대로 그 빚을 상속받을 위기였다고 합니다.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친권자가 처리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상황에 남은 유일한 친권자인 아기 엄마는 진작에 도망가서 연락조차 되지 않았고 엄마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행방불명 상태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법률상에서 상속 포기나 한정 상속은 상속 시점으로 3개월 이내에만 결정할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3개월이 지났는데도 상속 포기나 한정 상속을 진행하지 않으면 일반 상속을 진행한다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대로 10억의 빚을 떠안고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건데, 그나마 다행히 아기의 고모 할머니가 계셔서 친척인 자신이 친권자 역할을 맡고 한정 상속을 진행할 수 있냐고 동사무소에 물어보았지만 동사무소에선 가능하지만 아이 엄마에게 위임장을 받아와야만 한다고 대답하였고, 엄마가 행방불명인데 어떻게 위임을 받냐고 묻자 모르겠다는 대답만 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다행히 3달이 지나기 전 고모 할머니가 소송을 걸어 엄마로부터 친권을 뺏어와 무사히 한정 상속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빚을 상속받는 아이들의 수는 생각보다 많은데, 아이를 낳다가 엄마가 돌아가시자 바로 5천만 원의 빚을 떠안기도 하여 보호시설 직원이 후견인을 자처하여 대신 한정 승인을 신청했다고도 하네요. 다음은 과잉보호하는 부모들입니다. 2019년 네이트판에는 학부모의 민원 전화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본인은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4학년 담임이라고 하는데요. 배서인 만큼 날이 더워서 아이들이 너무 덥다며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문을 다 닫고 에어컨을 틀었는데 한 아이가 춥다고 했다는데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평소에도 더위를 잘 안 타는 것 같던데 여름은 더운 계절이니 더운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게 맞아요. 앞으로 가디건 같은 얇은 옷을 여분으로 준비하면 좋겠네 라고 했고, 아이가 옷을 안 가져왔다길래 선생님의 가디건까지 빌려줬다고도 합니다. 수업시간 내내 추워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길래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고 볕이 드는 창가 쪽 자리로까지 옮겨주었고, 그래도 춥다고 해서 다른 아이의 옷까지 빌려서 더 입혀주고 수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뛰어놀 것을 금지하고 날이 더운 만큼 물도 자주 마시게 하고 세수도 시키고 에어컨을 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하교 후 바로 그 학생 부모에게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추워하는데도 에어컨을 끝까지 끄지 않고 무조건 아이에게 참으라고 하는 게 맞냐며 소리를 지르고, 그럼 아이가 무릎이라도 꿇고 에어컨을 꺼달라고 사정해야 꺼주냐고 혼자 열을 내다가 내일 쫓아간다며 어디 자기 앞에서도 에어컨 끝까지 트는지 한번 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학부모에게 상황 설명을 다시 해줬다고도 하는데요. 평소 에어컨을 덥다고 본인 맘대로 틀지도 못하고 학교 자체에서 틀어주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도 길지 않으며 오늘은 뛰어노는 아이들이 아닌 교실에만 있던 본인도 더워서 이런 날 창문을 열어놓고 자연바람을 느끼기엔 모두가 힘들다. 27명의 아이들 중 1명이 춥다고 해서 에어컨을 끄게 되면 26명의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학습을 하냐 라고 했더니 애들이 부잡스러워서 더위를 타는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그 학부모가 이해가 안 된다며 학부모의 입장에서 댓글을 달아달라며 마무리를 했는데, 진상이 찾아와서 폭력 쓰고 민원 넣으면 가정통신문을 돌리라며 한 아이가 추위를 타서 민원 들어왔으니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26명이 땀을 흘리더라도 양해 바란다고 쓰면 엄마들이 애들한테 물어서 그 어머니 찾아내서 전화 걸어 똑같이 진상 떨 거라는 솔루션이 올라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한창 서희초 사건으로 시끄럽던 시절 만들어진 교권 침해, 민원 살해 모음집을 보면 그나마 에어컨 사건은 귀여운 경우로 보일 정도로 본인에만 귀하게 키우는 부모는 많은데요. 선생님에게 아이 자리를 앞쪽으로 지정해 달라면서 심부름은 우리 아이만 시켜달라고 하고 하루에 칭찬 한 번씩 꼭 해주라고 하고는 오늘 칭찬 안 들었다고 하는데요 라며 항의를 한다고 하며, 학교 끝나고 10분가량 청소 시간을 가졌더니 학원 차량 놓치면 어떡하냐며 민원이 들어왔길래 몇 시에 학원 차량 오냐고 물었더니 2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교 시간은 2시 10분이었다고 하네요. 이쯤 되면 능지가 의심되기도 합니다. 2023년엔 아빠가 누나 패면서 키웠는데 부작용 심하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남매를 아빠가 초딩 때부터 많이 잡았는데 둘 다 워낙 개구쟁이인데 아빠는 운동선수에 기가 세서 극상이었다고 합니다. 초딩 때 학원 빼먹는다고 패고
방 정리 안 한다고 패고, 사춘기 때 엄마한테 징징댄다고 밥 안 먹는다고 패고, 그러면서 서열을 잡아 키웠는데 대학교 다닐 때까진 서먹서먹하던 관계가 유지되다가 졸업 이후 서울 올라가 사회생활 하면서부턴 서로 아예 대화가 없었다고도 하는데요. 몇 년 전엔 아빠 생일 때 모였는데 누나가 아무것도 안 해서 아빠가 서운하다고 몇 마디 했더니 그마저도 대답 안 해서 아빠가 누나한테 젓가락 날리고 누나도 빡쳐서 반격한다고 아빠한테 의자를 던졌다고 하네요. 그날 다들 너무 놀라서 이후로 아빠 따로 보고 누나 따로 본다고 할 정도로 더 이상 그 둘을 같이 보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누나는 고려장이 꿈이라고 했다고도 합니다. 그래도 또 동생들이랑 엄마한테는 그렇게 잘한다고도 합니다. 거기엔 아빠가 딸 패면 원수지간 안 되면 다행이고 설령 표면적으로 괜찮아지더라도 갈등이 계속 내재되어 있다며 딸이 연애 안 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